자, 안녕하십니까. 이치민의 주식뉴스공장 2월 5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브리핑 내용이 조금 늦게 업로드가 좀 됐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변곡점 가능성 부분들을 코멘트 드렸는데 상당히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아침 모닝 브리핑을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연락처를 남겨드렸는데 지금 뭐 문자하고 카톡하고 많은 문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되지를 않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고 법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부분 4,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이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저는 과거하고 역사 부분들을 항상 되돌이표로 해서 반복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죠. 현재 시장도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브리핑 부분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작년 7월부터 제가 팟캐스트하고 방송 부분들을 녹음을 업로딩을 시작을 좀 했습니다. 박스권 파동 부분들을 얘기 드렸고, 그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됐을 때 박스권 상단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일단 최고점이었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반대로 매수가 최고여야 되는데 매도가 최고점을 찍어요. 그때는 손절매, 투매 다 나와요. 지금 그 불안심리 3종 세트, 금리 인상 속도가 불안하고 단기 예산안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옵션 만기가 불안한 여러가지 불안심리 3종 세트가 있죠. 지금 수급으로 본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박스권 상단의 수급하고 작년하고 비슷한 거죠. 오늘 이제 급락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 변동성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이 더 나올 건데 왜 그러냐 하면 3월달 금리 인상 부분들이 결정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 지금 할까 말까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불안하고, 뭐 최근 단기 국채라는 국채 심리 부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FMC 회의 이후에 그 연두교서 부분에서 국채 발행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이 국채 발행 내용이 불확실성이 있다. 시장에서 어떻게 관점 부분들을 가져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코멘트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면서 작년 박스권처럼 박스권이 올라갈 때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가속도가 좀 있어요. 작년하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지나와서 보면 그 시점이 박스권인데 그 시점, 그 순간에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부분들 좀 들죠. 지금 신용이자가 신용이 11조가 넘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이거 털리는 물량 자체가 나와요. 3000이라든지 종합지수 3000, 그 다음에 코스피 1000, 코스닥 1000 변동사항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오늘 뭐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3% 빠졌다고 해서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출렁거린 부분들이 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두 달 동안 상승의 모습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변동폭 부분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불안심리 부분이 상당히 큰 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심리 부분, 신용 정상까지 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다 절대 데리고 가지가 않아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별주들도 가기 전에 개인들 물량들을 한번 혹독하게 뺍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리하게 심하게 뺄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이상 빼버리는 그런 종목군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전저점 21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깨버려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에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전저점이나 21선 이 가격대는 그때까지 기다려봐야지, 61선까지 기다려봐야지 하는데 이 가격대를 일부러 다 깨버려요. 깨버리면 그 순간부터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시키면 거기에서 거의 나가 떨어집니다. 자, 작년에 박스권 파동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작년 하반기에 있을 박스권 파동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 파동은 아무래도 3000을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과 기간 조정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거에 또 달러 쪽에서 원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략적인 그림 부분들은. 그게 뭐 근데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얘들이 왜 이런 키워드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가라는 유추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흐름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변동폭이라 더 크게 아마 각인 효과 부분들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은 지금 쓰지 마시고, 저는 근데 한편으로 현금 들고 계신 분은 정말 이건 혹이에요, 혹이. 3000하고 1000포인트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어요. 제가 전략 부분에서 아직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흔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물량 부분들 작년 11월과 12월 때 1차, 2차 선발대를 보낸 것처럼 그런 걸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조정 끝나고 내일부터 요이 땅 올라가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근데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이 약간 박스권 하단의 투자 심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신용 부분들의 비중분이 높으신 분들은 그 정도는 좀 조정을, 완급 조절 부분, 지난주부터 완급 조절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정도는 완급 조절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신용 부분을 쓰면 집 변동폭 자체가 잘하면 3월달 FOMC 회의 전까지 막상 그 오픈이 되면 별거 없을 거예요. 금리 인상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공화당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트럼프는 11월달 중간선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파열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여기에 미국의 국채 부분들이 약간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건수 부분들이 있고, 그 보호무역에 의해서 향후에 어떤 글로벌 경기 부분에서 약간 뭡니까? 시장의 불확실성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어떻게 될지 어떻게 튈지 몰라요. 싸움이 붙을까 말까 부분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번지는 게 어떻게 확산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하기 좋다 그랬잖아요. 현물 부분들은 이미 다 매집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위아래로 진폭 부분 만들면서 출렁거리게 해놓고 밑에도 올라가면서 싹싹 저가 매수 부분 들어올 거예요. 근데 바로 급하진 않아요. 왜? 그 불확실성이, 자, 지금은 저는 3000이나 1000포인트에서 변동사항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만 급한 거예요. 저희들만 급한 거야. 오늘 급락 나왔으니까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변동폭 없이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겠지만 이 불확실성의 해소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려면 이번에 국채 금리 상승 부분들이 뭐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단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여론 총재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발언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예산안 표결 2월 6일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하원. 그리고 8일 이것도 아직 퀘스천이고 옵션 만기가 있고, 마치 그게 아니더라도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변동폭 부분들을 키우고 그거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죠. 왜? 그거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기 딱 좋은 거잖아요. 왜? 다 모든 게 다 불확실성해. 위로 올리든 밑으로 꼽든 위아래 진폭만 크게 나오면 외국인들의 파생 쪽에 하신 분들은 그게 최고의 장이죠. 그 장이에요, 지금 그 장. 그 장 속에 작년 하반기부터 신년효과하고 그 다음에 패시브 관련된 부분 종목권들 1차적으로 상승해놓고, 대부분의 종목권들이 뭡니까? 정고점이라도 1차 상승이 20, 30%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고점 돌파를 해서 N자 파동 부분 만들어야 될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정 파동 부분들은 나쁜 파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쁜 파동이 없이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더 변동폭이 나올 겁니다. 조금 더 흔들 거예요. 변동폭보다는 여러분들 투자 심리 부분도 계속 흔들 거예요. 그리고 신용이 11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 흔들 거예요. 흔들고 지금은 오늘 첫 번째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박스권 부분들의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오늘 4,500억 정도, 외국인이 4,500억 정도 매도인데 개인이 5,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2월 달입니다. 2월 달은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끝났고 어떤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좋아요. 위아래 진폭 만들기 정말 좋아. 거기에 셀트리온 상장 이전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됐죠. 그러면 셀트리온 상장 이전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서 저는
3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편입이 안 되나 6월달 정도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오후장에 보니까 3월달부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죠. 2월달 이후에 또 3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 물량 부분들을 흔들고 밑에서 받거나 아니면 또 올리면서 받거나 얼마든지 충동적으로 가지고 놀기는 너무 좋은 장세예요. 장세 자체가. 외국인들 어차피 현물 부분들은 30% 이상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파생 가지고 위아래 지프 흔들면서 개인들 투자 심리 부분들 오늘 5천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걸 다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가요. 코스닥도 2,600억 정도 매수 들어왔죠.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그걸 매수를 하신 거 분할 매수는 괜찮아요. 하지만 한꺼번에 몸빵 사러 보면 여기에서 또 추가 매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투자 심리 보면서 지난번처럼 코스닥 레버리지나 코스피 레버리지 부분들 아니면 ETF 쪽도 지금 다양한 상품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 리듬을 타면서 아마 코멘트를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뭡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부분들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죠. 물론 대략적으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다 그냥 단기 소나기예요. 그리고 이런 소나기가 와야지만 정상에 모든 사람이 다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떨구고 나중에 뭡니까? 오버슈팅, 이번에 비트코인처럼 오버슈팅 부분 막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때 불꽃 부분들이 화려하게 타겠죠. 그리고 그 전에 기관화 장세도 나와야 되는데 그 장세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잠깐 반짝 나오는 그 나온 것도 아니죠. 그리고 종합지수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정고점 돌파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형적인 N자 파동 부분들이 그 선상이에요. 그러면 조정 파동에 이 정도 변동폭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로 봅니다. 저가 매수 저는 선발 때 지금 물론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지난주부터 그 얘기 드렸죠.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에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000포인트와 1,000포인트 변동성이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3,000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변동성 부분들, 그 목표치 이전 부분들은 변경사항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랬죠. 이 기간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 작년부터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런 그 시장의 예상치가 대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나오고 기간이 길어졌죠.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파까지 올해 와요. 올해 같이 오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어떤 키메이커 부분들이 어떤 변화되는 폭풍이 나와야지만 아마 끝날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의 속도를 우려하는 부분이고 3월달 금리 인상 부분들이 될 가능성,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금리 인상 부분은 하기로 돼 있고 작년부터 유가가 거의 9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이 시장에서 한번 출렁거릴 때는 있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 장세 자체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의 인덱스 하나의 미래의 모습 부분을 투영시키는 데 당연히 필요한 파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조정 파동은 보기가 힘들죠. 우리가 한꺼번에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완급 조절만 하십시오. 내가 좋은 장인데 박스권 상단에 미수 몰빵 예전에도 제가 박스권 파동 부분들 작년에 7월 8월 달에 박스권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박스권 파동 부분들 비교 분석해 드렸죠.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미수 몰빵 풀로 질렀다가 박스권 하단에서 미수 몰빵 친 거 아니면 거기서 손절매 치고 반등 나올 때 또 물량 계속 정리를 하면서 엇박자 탈 수도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현금부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선발 때 보내도 되는 장이에요. 단지 급하게 보낼 필요 없어요. 지난번 우리가 11월, 12월 때도 보면 1차, 2차에서 나눠서 샀죠. 1차, 2차 나눠서 샀죠. 지금 뭐 계속 선발 때만 보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주, 그 다음 시크릿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변동폭 부분들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종 세트 불안심리, 단기 예산안, 옵션 만기, 그리고 여기 플러스 3월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의 불안심리 부분들이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바로 해소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시간이 최소한 짧으면 2주, 3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연준 의사들이 코멘트 보면 나와야 되고 3월달 FOMC까지는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엔화라든지 이 환율 부분들이 계속 출렁거린 부분들을 어떻게 반응할 건지. 지금 시장에서 보면 오늘 일본도 한 2% 정도 빠졌고 해외 유럽도 1% 정도 하락폭 나왔죠. 전 세계가 달러 아니죠. 그 금리 인상 속도의 불안 심리 부분들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 값이 디플레이션에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 느끼고 있어요. 왜? 처음이잖아요. 처음 이 불안 심리 부분들이 한번 죽으려면 오랜만에 이런 그 불안 심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용이자 관련된 부분이 최소한 10조 이하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천에 대한 1000에 대한 전략 부분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지만 바로 이게 바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부분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 절대 좋게 하고 끌고 가지 않아요. 역으로 망가뜨려 놓고 갈 수도 있는 가능성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2월 5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감 브리핑이 조금 늦게 업로딩이 좀 됐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신용 관련된 부분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완급 조절만 해주시면서 좀 가볍게 가시면서 시장 이렇게 흔들릴 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는 관점 부분들을 일단 현재 시점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